식사를 한 번 끝나고 가장 노곤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여러 가지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조금 졸리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또 제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형편이 못 되어서 혹시 정말 졸리는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하면 될까 걱정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 수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졸리면 주무시면 됩니다. 편하게 졸리면 주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질문이 있거나 뭐 이러면 편하게 언제든지 뭐 그냥 그 자리에 소리 지르셔도 되고요. 또 뭐 선을 들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뭐 제 이야기에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끊고 들어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혹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즐거운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평소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경험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자리에 불려가게 되면 정말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그래서 제가 오래 공부가 되는데 또 이런 자리는 제가 또 처음입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게 저로서 아주 신선한 경험이고 또 여러분들로부터 신선한 그런 피드백을 조금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대구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구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떤 전략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생각들이 가끔은 상당히 순리적일 수도 있고 가끔은 굉장히 도발적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어떤 도발적인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주시면서 이게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못 들어본 이야기들은 저런 이야기들이 세계적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 고민하는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릴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만 지역 경제가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제가 정리하는 건 이렇습니다. 나는 서울에 이게 너무 많은 것이 가 있습니다. 이런 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권력과 사람과 돈과 모든 것이 서울에 있으니까요. 지역이 그냥 움직일 수가 없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 지역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역 사람들이 어려고 또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또 대구 시장이나 대구 공무원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에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900 우리가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어떻게 갔든지 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선 브링크를 졸라매면 나중에 뭔가 떨어질 게 있을 때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나누자는 이야기가 이제 트리클 다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게 우리말로 아까 굉장히 뭐라고 했습니까? 낙수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낙수라고 하는 것은 컵에 이렇게 물을 담으면 컵에 물이 차면 이게 흘러내린다라는 게 낙수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주면 그것이 이제 형님한테 집중을 해주면 형님이 돈을 보여서 그것이 이제 아무들에게 나눠준다는 거. 이제 한 컵에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는 거. 그래서 흘러 넘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모든 것을 몰아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겁니다. 피켄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피켄티가 최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낙수효과는 없다. 세상에 낙수효과는 없고요.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피켄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켄티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한 국가 내부의 소득 불균등이지만 피켄티의 이야기를 좀 확장해보면 지역 간의 불균등 문제도 서울에 집중된 문제들도 이게 가만히 놔두면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낙수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낙수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수효과가 없다. 그럼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에 더 많은 것이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켄티라는 사람이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아주 그 단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회복.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돈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 부자한테 집중이 되면요. 부자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민주주의를 해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아버리면 우선 돈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그 생각을 믿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요. 또 언론도 예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저 같은 연재학자들에게도 자기한테 유리한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계속하도록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는 피켄티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세습 자본주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왜 대한항공에 딸도 그런 일들을 벌이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부를 세습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돈 많은 아버지를 가진 아니 아무 따나 행동을 해도 되고 또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이런 돈이 세습되어버려요. 돈이 세습되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그냥 당연하지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뭔가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아가지고 자기 법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당연화시켜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결국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또 바른 걸 빼앗고 또 뭐 비행기를 가는 것을 되돌려가지고 그 원자리에 다시 하게 하고 거기에 사무장이라는 사람을 누가 내리게 하고 하는 것들. 이게 민주주의 절차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돈의 힘으로 하는 이런 방식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도건사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도건사회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말 세계의 도건사회라고 길디데이즈라고 합니다. 그때를 빗대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넣어버리면 19세기 말 그 도금사회였습니다만 이게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대공황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가만히 놔도 우리 이 사람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횡포가 계속이 되고 부를 세습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되면 이 사람은 명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온다. 뭐 전쟁도 올 수도 있고요. 뭐 1차, 2차 세계대전 또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하튼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의 회복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고 국가가 일정한 형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기다리면 우리도 서울처럼 잘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이 혹은 서울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피켄티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문제는 결국은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이것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가능성이 있다. 이걸 제가 먼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지금 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 내부의 문제가 더 많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발적 발전 역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지역의 경제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거기 집장을 하시다시피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중앙정부에 가서 오늘 좀 이 지역에 폭탄 투하를 할 것이다. 폭탄 투하를 하면 이 지역이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들을 뽑아서 서울에 올려보내면 힘 좋은 정치인들이 지역에 가서 돈을 많이 가져와라 이 지역에 가서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참말이 맞습니다. 예, 컵떡입니다. 예, 그게 부자가 못 됩니다. 부자가 못 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기회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뭔가를 따오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자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또 완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한편은 우리 내부에 우리 힘을 키우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서울에 기대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지역이 적어도 우리가 이 지역을 너무 평화해서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또 안 되겠지만 이 지역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조금 습관스러운 사고방식으로 지금 되어 왔습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만 경제학자들은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돈을 가지고 사회를 움직이는 게 좋을까? 아니면 국가가 세금을 강제로 거두어서 이거를 국가가 직접 계획해서 뭐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돈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계획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국가가 개입해야 합니다. 예. 그런 국가가 개입해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국가가 돈 많은 사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리고 이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복지적 혜택을 주고 국가가 나쁜 놈들이 있으면 나한테 응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많이 개입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한 사회를 운영하는 데서 정말 좋은 방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이 나쁜 놈들이 또 드글드글거려요. 뭐 정치를 권력을 잡아서 뭐 정부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몇몇 사람들의 정치인이나 아니면 도덕주의자들에게서 이게 국가가 이렇게 되지를 못해요. 근데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에 맞게 나와버리면 이게 또 더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패라고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결국 왜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공무원이 월급 받고 그냥 적당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이크를 만들거나 이런 비디오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하면 좋은 물건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돈을 해결하죠. 뭐 돈 벌는 기회를 줘서 만들어라. 그러면 실력 좋은 사람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남기는 것이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국가에게 이런 일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어느 지점에 있으면 참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이 경제학자입니다. 저도 뭐 책상머리에 있지만 책상머리에 앉아서 과연 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 국가가 선생님께서는 좀 많이 힘을 좀 지금도 덜 가져가서 특히 복지적 문제나 노인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세금 좀 걷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서 이 한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 이게 돈 먹고 돈 먹는 이 게임의 룰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데 이 게임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우리 사회에서도 하는 것이 조금 더 사회를 탄력적 있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군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계가 어느 지점인가?
의원들이니까 좀 민주당 이런 쪽은 정부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쪽 보수 쪽에서는 야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아싸리하게 경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회 단가를 꺾어버리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우리 지역을 보십시오.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작정이 개발됐을 때에는 국가에 모든 것을 맡기다가요. 국가에서 모든 것을 맡기다가요. 최근에 정부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넘어오면서 이거 완전히 또 시장주의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주의를 그렇게 옹호했던 이 지역이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신자유주의로 확 넘어가버려요. 이게 중간 지점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 지역 사회의 정말 이데올로기 악성적 결합이기도 하고 이 지역 사회의 뭡니까? 이게 완전히 기생적 그러니까 이 지역의 주체성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 선생님이 아까 정부가 좀 중요하다고 했으면 이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좀 서서히 넘어가든지 아니면 시장에 돈 넣고 돈 먹기 아싸리하게 하자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서 좀 서서히 가는지 하는데 이거는 중앙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바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사이에 연결고리도 없이 이것이 그냥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런 비판도 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신자유주의와 국가주의가 악성적으로 결합돼서 이것이 내부의 영향을 완벽하게 억압하는 이런 나쁜 심리적 구도가 우리가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가 도저히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나는 서울의 문제를 우리가 꾸준히 조금 제기를 해야 되고요.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신문에 보니까 OECD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국가 내부의 불평등이 심하면 경제 성장 자체가 약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신문에 아주 크게 났습니다. PKT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경쟁력을 완전히 몰아줘가지고는 국가 경쟁력이 이제 바닥에 내려가 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 그 문제만 해결했으면 되지 않고 이 지역 내부에 자기 동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최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슬프긴 하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안타깝지만 이 지역이 그런 힘을 전혀 축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완벽하게 기생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지역 경제 정책의 좀 핵심입니다. 자, 이 문제가 지역에 아주 이렇게 중첩적으로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거고 이걸 돌파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지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람들 간에, 경제학자들 간에, 경제 정책하는 사람들 간에 이렇게 대립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보죠. 이거 보시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럼 지역의 힘만 가지고 이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에 좀 자원을 얻어내서 동원해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저게 정책의 핵심적 쟁점입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답을 찾기는 힘들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왼쪽하면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도요. 얼마 전에 경북대학교 가서 지금 이제 학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학생들 한 100여 명 정도 와서 한참 무슨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하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들어요. 교수님, 지금 이 지역이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내한테 물어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이 지역 사회를 끌고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로봇 산업을 해야 되는지, 섬유 산업을 해야 될 것인지, 기계 산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자기 생각 어떤가라고 하니까, 제조업을 좀 중심으로 좀 어떻게 해야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때가 많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20년 동안 했다. 우리 미래 물거리가 뭔가 해서 선도로 갔다가 기계로 갔다가 뭐 어떤 거 갔다가 지금은 의료산업으로 갔다가 또 앞으로는 또 뭐 에너지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걸 왜 아직도 답을 못 찾았는가? 우리가 무능해서 답을 못 찾았는가? 아니면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러 다닌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로 파견시켰어.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어. 한국에 와서 뭐 산삼을 가지고 불로초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진시황이 못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질문이 잘못됐지 않을까? 우리가 20년 동안 똑같은 질문을 해서 아직도 답을 못 구했다고 하면 질문이 잘못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러면 이제까지 실패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라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좀 가까워 가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산업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 사람을 먼저 좀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이 지금 경제를 인적자본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산업자본을 중심으로 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이리저리 답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이군요. 여름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경제자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강연을 하는 것을 기조 강연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일본 사회가 지금 경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이제까지만 하더라도 모노축구리라고 해서 좋은 제품을, 좋은 제조, 좋은 차, 좋은 디지털 제품들을 만드는데 전력을 했는데 이제 정책이 바뀌고 있다. 사람 만들기로 바로 사람 만들기. 그 모노축구리에서 제가 일본 자본을 이거의 축구리라고 해야 되니까 뭐 하여튼 사람 만들기로 하고 최근에 와서는 마치 축구리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마을 만들고 공동체 만드는 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이 지역 정책에 있어서도 이게 산업 중심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될지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 될지 이런 문제도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제 산업 구조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지 몇 개 산업을 집중과 선택을 할 것인지 근데 지역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 산업 정책은 어떤 거였어요? 선주 중심으로 가자고 해서 선주에 막 엄청나게 돈을 붓고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밀라노 프로젝트. 밀라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선주를 키우면 이게 막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지역이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있는 집중과 선택입니다. 아예 그렇게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다양한 산업을 씨앗들을 뿌려서 그 씨앗들이 다양하게 올라오면서 결합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뭐 이런 거죠. 지금 대구 사회가 이 질문을 하려고 보겠습니다. 조금 더 경쟁적 사회로 가야 됩니까? 현실적 사회로 가야 됩니까? 경쟁을 강화시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가 침체되어 있는 게 상황한 경쟁의식이 없어서 느슨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협력적 구조를 만들어야 될까요? 두 가지 다 필요하죠. 어떤 이유? 경제라고 하면 우선순위는 경쟁이라고. 경쟁이라고. 그냥 발전이 있어. 경쟁이라는 게 경쟁의 발전이 있다는 말씀하시죠? 예,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있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핵감을 싱싱하게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핵감을 싱싱합니까? 거기다가 맥이 한 마리 넣어놓으면 핵감이 싱싱해진다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거기다가 수면제를 타놓으면 올 때까지 자다가 이제 도착해서 깨어가지고 이제 수족관에 넣어놓고 했는데 이러니까 핵감이 싱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맥이 한 마리 넣어놓으면 막 야자를 이렇게 맥이 핵감들이 막 도망가게 나가면 이게 에너지가 오래 넘쳐서 싱싱하게 되니까 핵감은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이런 경쟁적 상황을 우리 사회가 대구를 경쟁적 상황을 조금 더 만들면 이 지역에 건강해질 것인가 아니면 협조적 관계를 조금 더 만들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개 다 필요하죠.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선택하면 경쟁입니다. 하나 선택하면 경쟁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진지하게 굉장히 다르지. 아까 제가 고발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쟁이 됐으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경쟁을 하고 협조적 관계를 조금 무시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술 발전이랄까 또 지식사회 기반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네트워킹 속에 인간들 간의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만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한 사회를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것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 사회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조직해낼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되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적 자본입니다만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본입니다만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협조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오히려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두 개의 대립된, 그러니까 지역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경쟁적으로 학생들도 조금 더 경쟁적 상황에 놓고 가서 해야지 성적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협조적 상황을 만들어서 당장의 성적들은 좀 그렇더라도 이 협조적 관계를 만들면 이게 앞으로 시사회에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지역 사회가 뒤에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대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온 것일까요? 앞부분을 강조했으면 뒤에를 강조했으면 들어보면 나눠보시면 뒤에 것을 강조해봤습니다. 뒤에 부분들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정책을 펴려면 다른 속도로 지금 앞으로 가고 있어요. 앞의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의 부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고 특히 지역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를 보죠. 시간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 요거 몇 개만 이야기하고 제 결론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대북 경제 정책의 큰 틀이 이 무디가 모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구가 1999년에요. 그 패널 사건 때문에 이천공단이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까지 시장이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지역경제가 잘 안 되는 것은 공단이 없어서 그렇다. 공단이 없어서, 그릇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공단을 짓는데 모든 것을 투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시장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왜 지역경제가 잘 안 되느냐, 그렇게 하면 그 모든 책임을 1999년도 실패한 전체 이야기에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잘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무슨 이야기하냐면 그때 2000공단만 생겼으면 지금 대부분 팔짱 폈다. 그리고 2000공단이 그때 실패해가지고 그랬다 해서 이건 완전히 그 한원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이제 모든 책임을 했죠. 그래서 실은 1999년 이후에 대구경제의 핵심적 과제가 공단만 만드는 겁니다. 공단만
앞으로 앞날이 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델이에요. 제가 이게 맞습니까? 이제 공단이 지금 만들어서 국가산업공단도 만들어지고 저기 위천도 안 만들어지고 테크노 뭡니까 테크노 폴리스도 만들어지고 또 이시아 폴리스도 만들어지고 성수 오감단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대구가 이제 되겠어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천 안 하고 실천해. 좋습니다. 제가 말씀. 네. 기업이나 경제 사정을 이해하면요. 다른 값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크게 유통 관계가 원활할 수 있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부지를 확보한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가 또 향상되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이익이 생기지만 국가 사회 전체적 가치로 보면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기에 멤버를 돼 있죠. 우리가 money라고 해서 땅만 생기면 된다. 근데 제가 그런 money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밥을 못 먹었더니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밥만 담아서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밥도 밥 나름입니다. 그릇이 만들면 그게 수도 담아서 먹는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밥과 수가 이런 것이 같이 갑니다. 포도주잔에 포도가 담기고 맥주가 담기고 또 산업이 바뀌면 산업이 바뀌는 대로 담깁니다만 지금 그릇을 만들어놨다고 안에 담길 내용들은 그릇과 담길 내용들이 같이 결부돼야 되는데 우선 그릇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그 안에 내용들이 뭐가 담길지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런 것들은 이분도 여전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대구 경제가 이렇게 해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모델은 뭔가 하면요. 홍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구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대구가 혼자만 이렇게 있으니까 안 된다. 산업기관이 주위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연결하면 될 것이다. 홍철이라는 분은 대구 연구 원장을 아시다. 지금 대구 가톨릭 대학 총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을 지금 이야기하고 대구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대구가 망했다. 그러니까 구대포 전략에서 대구 포항 구대포는 뭐죠? 구미 대구 포항을 잘 연결하면 요즘은 대구 영천 그리고 경상을 연결하면 된다 해서 대구가 혼자 경상북도의 서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게 적합할까라고 하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대구가 또 시장들한테 물으면 아니 정책 입안자들을 물으면 혹은 뭐 대구시의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물으면 이게 메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또 광주 이야기를 하죠. 광주에는 뭐 엄청난 돈이 김대중 정부 이후에 60조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어쩌다 이야기를 하고요. 대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메가 프로젝트가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할 때도 여하튼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수십조 원 단위를 프로젝트를 만들어가 중앙정부가 요구를 해서 그게 떨어지면 이 지역이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그럴까요? 미라클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입니다만 미라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그 삶에 어떤 영향을 줬어요? 엄청난 정부 프로젝트를 이제 만든다고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는 지난 5기 민선부터는 지식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지식 문제에 대해서 지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도 설립을 하고요. 대구 경북 경제 자유교육도 지식 경제 자유교육 이렇게 이론을 붙이고 첨단 노력단지도 지식사회 기반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과연 지식경제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인프라의 투자만으로 가능할까? 또 신공항도 여기에 속합니다. 신공항 이런 것만으로 될까 하는 문제도 생기고요. 최근에 창조경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선기 문영기 시장은 창조경제 모델입니다. 창조경제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그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 박근혜정부가 만드는 그 창조경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규제개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구를 규제개혁 입동도시로 만든다라고 이것을 창조도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이 대구 경제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하는 모든 모델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하게 저러면 되겠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경제학적인 제로서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제가 뒤에는 쭉쭉 뭐 이런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결국은 지역이 미래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고 이 지역은 입지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서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 브레인업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의 유입 그리고 청년들의 지역의 안착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산업정책보다는 오히려 이런 인력정책 중심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방향,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랄까요? 기계랄까요? 또 지금 그 선교 기계는 다 지금 옛날 낡고 늙은 옛날 지역 토호들이 여기에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에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저는 이것을 디나이 니글렉트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선의의 무시라고 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너무 많은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고요. 산업 정책보다는 인력 정책을 하고 이것이 브레인업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결국 이 지역의 핵심적 전략의 하나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 누가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주 소수의 돈 많은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지역 정치인들과 또 지역 관료들이 해서 뭐 위원회라는 명분으로 아니면 저녁에 술자리라는 명분으로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성장연합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역 전체의 미래라기보다는 지역 정치인들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더 기여를 하고요. 또 지역 몇몇 부사들, 기존의 지역의 산업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자기 뱃속으로 채우는데 더 유리하고요. 이 지역 전체의 주민들은 좀 동떨어진 전략을 펴고 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지역 전체로 보면 새로운 형태의 의사결정을 봐야 된다. 이것은 물론 정치적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원수 구조로 가고 이 문제의 돌파를 위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정파를 떠나서 지금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몇몇 사람들이 밀실에 앉아서 지역 정책을 다 만들고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계속 선전을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그리고 여기 빨리 따라오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 흘러가듯이 이야기했지만 모든 문제를 좀 명확하게 짚어가면서 지역사회의 미래 그리고 미래 세대 그리고 우리 전체 삶의 행복들을 위한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쪽은 큰 요구를 엄청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가 좀 더 많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서 복지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금 보수 쪽에서는 좀 시장을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시장의 권능을 지금 좀 더 강화해서 보다 경쟁적 사회를 만들면 이 상황이 좀 더 나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지역에서는 조금 저것과 이것을 뛰어넘는 좀 큰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빅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만 조금 더 공동체의 중심을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자본이랄까요? 그리고 네트워킹의 문제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저급한 경제주의라고 이야기를 씁니다.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경제 문제만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받침을 해주는 큰 좋은 사회적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너무 소홀히 한 채 이적사회 경제정책이 이끌어져 왔는가 이렇게 해서 이 큰 사회를 만드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거 구체적 전략들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만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지금도 좀 더 강화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것이 가지는 상호성이랄까요?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사회를 조금 더 문명화시키고
조금 더 세련화시키고 또 이것이 경제 개발의 성장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책상거리에 앉아서 학생들을 주로 상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만한 정도의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는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 자체가 아주 어떻게 들으면 좀 지루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제한되고요. 제가 마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만